네, 감사합니다. 좀 빠르게 오니까 좀 지치니까 저는 좀 말을 빠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포인트는 교육계 침투한 문화 막시점, 사회주의성 정치, 사회주의성 조기성 교육 이런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미셸 푸코, 주디스 버틀러 그리고 지금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의 농객으로 등장한 부상한 김누리 교수 비판. 지금 김누리 교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시장으로 출마하는 주요 후보군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김누리 교수를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하는 학자 중 한 사람이고 제 책 두 권 모두에서 김누리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김누리 교수께서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등장할 때부터 정권에서 도울 김용호 기후를 위해 어떤 그 농객을 정권적인 차원에서 미는구나라고 좀 느꼈고 이분이 이제 독일 68, 한국 86을 외치면서 독일 68 성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독일 68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독일을 갔다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책 문화 막시즘의 황혼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독일 사회주의 전통을 비판한 책입니다. 김성규 전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께서 연구 용역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 국내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관점이 조금 르네상스를 일으켜야 됩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여러분들 사회주의를 가장 깊게 이해하면서 비판한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미제스, 프리드리 하이에, 누이르길. 여러분들 이건 저는 좀 전문적으로 우리 규론핀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 진평연이나 좀 이 전체적인 운동적인 차원에서 오거니제이션 조직적인 차원에서 그동안 헌신하셨고 저는 좀 이론가입니다. 철저하게 좀 이론에서 농객적인 차원에서 좀 이론을 제공하고 아까 EBS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제가 최초로 논문을 썼고 여러분들이 많이 연대해 주셔서 국민적인 저항으로 발전했고 그때부터 뭐 그 주요 언론에서 저를 또 공격하는 언론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웹 검색해 보세요. 뭐 주디스 버틀러 하면 소화성의 금진상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웹상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선점을 했고요. 제 책 부제가 이 주디스 버틀러와 미셸 푸코의 항원의 부제가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인권 유린과 젠더의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진영에서는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저쪽 진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뭐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자 약자라는 그런 어떤 희생자 의식 문화에 어필하면서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 좋다 써준다 하지만 써주면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성소수자 검색해 보면 네이버나 이래 보면 제 책도 제 블로그도 소개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쪽 진영에서는 성소수자가 너무 이제 웹상의 검색어에 우쪽으로 이제 검색이 되다 보니까 성적 소수자 또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감 그게 제 말속도 괜찮습니까? 너무 빠릅니까? 느린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빨리 마치고 하더라도 돈값은 해야 되니까 돈값은 해야 되니까 네, 좀 빠르게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 제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보수 후보 박선영 그다음에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조영달 교수님 그다음에 조전혁 교수님 그때 조전혁 후보하고 조영달 교수님은 그 EBS 주디스 버틀러 비판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에 오셨어요. 그때 저는 처음 인사드렸고 그분들이 뭐 할지는 그때 당시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뭐 그냥 섭외하셔서 인사를 나눴고 그때 조영달 교수님께서 뭐 김누리 교수 비판하는 글 잘 읽었다고 나도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이 자료는 이 서울시 교육감 아마 이제 박선영 후보께서 이화여대 교수로 계시면서 2004년 책에서 조금 이 젠더 개념에 대해서 열린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여성계 또 우리 쪽에서 비판을 해서 저를 이제 아마 초대해가지고 제가 그 보수 후보들 앉혀놓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현장에서 이제 또 박선영 교수를 좀 비판하고 그랬던 분위기고 결국은 이제 조전혁 우리 교수님으로 후보가 일단은 단일화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강조했던 발제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주최 측에서 상당히 좋았다고 분위기를 확 잡아놓으니까 박선영 후보께서도 이제 많이 제가 그 소개한 뭐 오덴 발탁교나 이런 것을 많이 학습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변명을 난 아니다고 막 이렇게 많이 학습하고 오셨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5년 동안 김누리 교수로 대표되는 이런 사회주의 성정치 교육, 특별히 조기 성교육이 이런 독일 68 성혁명을 찬양하는 이런 것이 김누리 교수가 각종 그
그 교육청 단체 다니면서 엄청나게 그다음에 미디어에서 띄우고 이 저쪽 좌파 진영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집단주의거든요. 한 사람 띄우면 확실하게 띄워버립니다. 그냥 돌 김용호 이후로 나오는 농객처럼 앞으로 만들어 갈 것 같고 서울시장으로 나온다는 거 보니 확실히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맞설 수 있고 반박하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김누리 교수의 입장 오늘 제가 쉽게 반박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우리나라 정치계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자 조금 오늘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계 교육감 네. 어디로 비춰야 돼? 컴퓨터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죠?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네. 네. 지금 감사하게도 어제 제 책이 우리 팔로우신 우리 승교사님 저하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뭐 사시든지 되도록이면 사십시오. 예. 지금 네이버 베스트셀러입니다. 여하튼 뭐 저하고 이렇게 제가 불러서 온 건 아니고 이거는 알려라고 주셨어. 저도 감사하고 네. 또 이승만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성공회대가 성중립적 젠더 개념에 기초한 성중립 화장실을 드디어 설치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좌파의 어떤 아지트가 돼버렸고,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과 김누리 교수가 굉장히 또 절친한 관계고,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구구의 주요 학자의 어떤 타겟, 우리 김지원 약사가 게스트하러 가셨는데 저번에 보니까 저와 EBS 방송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가리를 치어야 된다고 속된 말로. 네, 맞아요. 여러분들 수십조의 성인지 예산이 나오게 하려면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고 젠더 트러블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운동을 우리가 물론 이제 현장에서 아스팔트에서 운동하시는 운동가 활동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같이 골방에 앉아서 글만 쓰고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골방에 앉아서 이론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이론가들도 반드시 필요해요. 논쟁이 들어가면. 그래서 젠더 트러블이 제 책이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젠더 트러블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그 정도 이론에 파탄해야 만약에 어떤 방송 논쟁이 들어갈 적에 그쪽에서도 무시를 못하고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운동과 이론이 함께 연대해서 지금은 이제 성소수 운동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다고 봅니다. 우리 좌파 기독교 사회주의 한신은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처음에 정권 중후반기에 키어 젠더 이야기 성소수자 저도 청거람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갈라지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약간 이런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저는 확실히 반대고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기독교 좌파 진영을 좀 계몽할 책임감을 느끼고 네 그래서 제 오늘 독일 68 비판은 기본적으로 독일 68과 프랑스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아성애적 안티파. 오우면 이렇게 안 따라 시킬 거 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소아성애 문제를 지금 동성애 반대에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소아성애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진영에서도 소아성애 문제를 좀 금기시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깊게 연구해 보니까 본래 이 동성애 운동은 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이었어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페데라스티 그게 남색이거든요. 남색은 동성애적 소아성애입니다. 소아성애적 동성애고 그게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본래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나중에 켄틀 교수 이야기하겠지만 동성애의 어떤 탈금기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아성애 운동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같은 그룹에서 추진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동성애자들이 소아기 시절에 성적인 강간을 당하거나 남자도 성적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평생 동성애자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단순한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독일 68과 프랑스 68의 어떤 전체 세대를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부릅니다. 제 문화막심의 방울에 각주를 달았으니까 보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68과 프랑스 68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입니다. 소아성애를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성적 일탈과 성적 취향의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라 소아성애적 안티파라는 말은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소아성애가 필요하고 소아성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인격이 만들어지고
파시즘이 생겼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김두리 교수가 비레르마이나 독일파 이야기하면서 네? 했던 게 그거예요. 이것 조금 제가 PPT 보여주면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소아승의적 안티파. 그러니까 소아승의 운동을 파시즘, 나치즘 청산과 격파를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니까 소아승의를 어떤 정치 기획으로 삼은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진 그것을 김누리 교수가 뭐 아주 자랑스럽게 독일 68, 한국 86이라고 외치면서 그리고 또 거기 그 강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기독교계에서도 좋은 교사라는 우리 기독교 뭐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마당만 만들어 주시면 저는 김누리 교수하고도 논쟁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쉽게 반박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제가 좀 PPT 자료가 많으니까요. 조금. 네. 지금 올 10월에 그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 국제학술대 실무를 제가 맡아서 한 분을 지금 확정을 지었는데요. 그 교수가 스위스 쥐리히 대학의 유르겐 엘커스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김누리 교수가 그렇게 찬양하는 독일 68 진보 교육의 상징이라고 하는 학교가 독일에 있습니다. 오덴발트 학교인데요. 제가 아마 이제 최근에 오덴발트 학교에서 일어난 집단적 소아성의 남색 사태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국민일보나 이런 데 알렸고, 뭐 최근에 어제 보니까 염안섭 원장님도 이제 그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덴발트 학교가 중요하냐면 김누리 교수가 그렇게 찬양하는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교육의 상징이에요. 100년 된 학교고요. 막스 베브의 아들 그 아내하고도 관련돼 있고 막스 베브하고 그 다음에 헤르만 헤세하고도 관련돼 있는 독일에서 하나. 그리고 어제 염안섭 원장님께서 소개하는 자료 보니까 그건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찾아서 국내 자료에 보니까 독일 진보 교육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로 그 오덴발트 학교를 소개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그 학교가 이제 그 학교 교장이 소아성애자인데 수십 년간 이 학교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성애적 소아성애 강간을 당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주로. 그리고 그 선생들이 껄핏하면 나체로 다니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이제 독일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는 독일을 좋아해서 독일 갔다가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 독일 낭만주의 전통이 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여러분이 저기 이재명 캠프에서 이번에 파란 장미 그게 상징처럼 나왔는데 오늘 미학 강의도 되고 좀 깊은 이야기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나체주의가 있습니다. 나체주의. 그래서 이 나체주의 정신을 따르면서 교사들이 걸핏하면 나체로 다니면서 또 좀 만만한 애들, 사회적 조금 부모 배경이 좀 약하고 이런 애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불러가지고 오랄 섹스를 시키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명이 자살했고 900명의 성폭력 피해자가 났어요. 오덴발트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폐교화되었고 그게 이제 최초 보도는 201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덴발트 학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박선영 교수께서도 이 오덴발트 학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소수자 운동과 관련해서는 오덴발트 학교에 검색을 하세요. 그래서 뭐 독일의 굉장히 그 어떤 엘리트 학교인데 진보 교육, 뭐 루소주의적 교육, 또 김두리 교수가 찬양하는 뭐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실천했던 그 학교에서 소아성애가 집단적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11년 동안이나 은폐되었어요. 최초 언론 보도 이후로. 왜 은폐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배경에 리하르트 폰 바이제크라는 독일 전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과 독일 교육계의 어떤 그 막강한 정치와 그 막강한 어떤 마피아와 같은 배후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폐되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가 드디어 이제 2010년에 폭로되면서 이제 지금의 독일 교육계의 주요 화두는 독일 68 소아성애적 과거사 청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녹색당까지 붙어서 2014년에 독일 녹색당 주류가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동안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면서 당대회가 당대표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여러분들 녹색당이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성소수운동의 아지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성공에 대해 다음에는 무슨 당이에요? 정의당이죠. 정의당, 녹색당. 이런 쪽에서 주로 뭐 진보 정치의 모델로 삼는 게 녹색당이에요. 녹색당에서 68, 이 소아성애적 안티파시즘의 정신으로 소아성애 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 교수께서 주로 이제 비판하는 게 오덴발트 학교 이후로 적어도 이제 독일에서는 진보 교육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 책 제목도 에로스와 지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에로스 교육학에 들어간 교육학적 에로스. 이게 지금 우리 학생 인권 조례하고도 맞물리는데요. 네, 학생 인권 조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 그죠? 그래서 이 독일 녹색당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초해서 소아성애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제 프리하게 하니까 좀 PPT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겠어요. 여하튼 제가 왜 스위스 학자를 모시느냐? 아까 제가 오스트리아 학파를 이야기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뭐 굉장히 독일을 좋아하고 독일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이면 독일 철학이다 뭐 독일을 좀 읊어줘야 뭐 영어는 어차피 다 하는 거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독일 갔다가 오스트리아로 가면서 같은 독일어를 세 나라가 쓰지만은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는 영미 세계에 대해서 영미 자본주의, 영미 상업주의, 영미 자유주의, 영미 개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소통적이고. 여러분들 스위스 보세요. 뭐 다보스 포럼이나 얼마나 깔뱅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네? 그죠? 국제적이잖아요.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학파, 논리 실증주의. 주로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하고 많이 교류했죠. 비트겐슈타인이나. 예? 그리고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미제스, 하이에크. 예? 그리고 영미 세계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 나라 중에 유독 독일이 상당히 영미 세계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 아주 자본주의를 악마화하고, 그래서 독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독일 낭만주의 전통과 사회주의 전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독일 낭만주의와 사회주의가 좌우로 분열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 아직 우리 국민들이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다는 인식을 못 가져요.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자랑스럽게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도 나는 이재명보다 더 사회주의자다. 저기 어디 한 분 계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국민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두가 알 만큼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지금까지 스탈린의 지시를 받아서 좌파 진영에서는 히틀러는 주로 이제 극우다, 파시스트다 이렇게만 가르쳤죠. 하지만은 히틀러도 명백하게 사회주의자예요. 문제는 민족 사회주의자죠. 나치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 뭐예요? 나치오날 소циал리스무스를 국가 사회주의로 번역하는 경우 있는데 국가라는 말, 스타츠라는 독일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치오는 민족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센 이후로 사회주의 전통에서 독일 내에서 좌우로 분열되면서 독일 우파 사회주의, 그건 독일 히틀러의 민족 사회주의예요. 그리고 독일 좌파 사회주의가 분열됩니다. 그게 바로 칼 막스를 따른 국제사회주의예요. 국제사회주의라는 인터내셔널 소циал리스무스라는 표현은 엥겔스의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독일 좌우사회주의가 적과 같은 쌍둥이로 서로 투쟁하면서도 또 서로 교류를 해요. 이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나면 사회주의를 그렇게 낭만적으로 찬양하는 게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도 제 책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 항원을 보면 그게 한 장의 이름을 제가 명백하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히틀러는 사회주의자였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 전체주의예요. 개인이 없잖아요. 독일 철학에 좋은 면이 있지만 독일 철학의 맹점이 뭐예요? 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마틴 하이데거 서로의 독일 마부르크 대학에서 서로 연애도 했잖아요. 제가 마부르크 대학에 먼저 갔거든요. 예? 그게 기숙사에서 뭐 사랑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결별했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마틴 하이데거 보고 나중에 비판하면서 당신의 철학에는 개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마틴 하이데거의 철학뿐만 아니라
독일 철학의 맹점은 뭐냐? 너무 사회주의, 낭만주의 전통이 강해서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주류 독일 철학자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철학에 부족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자유에는 뭐가 따라요? 그렇죠. 우리 이승만, 이제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의식화된 시민운동을 하시려면 이 정도 정치 철학적, 정치 신학적인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자유와 책임이에요. 근데 자유와 책임이 독일 전통에서는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히틀러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히틀러는 독일제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독일제예요. 독일제라고 하면 독일제 중에 좋은 거 있죠. 아우디 좋아요.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독일제 중에 상당히 안 좋은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독일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칼막스가 없었다면 소련이나 북한이 들이댈 필요 없잖아요. 최초의 원인 제공자는 칼막스라는 철학자죠. 참 그 이상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말이 이 땅에 실현하겠다고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독일을 많이 비판합니다. 독일 철학에 대한 독일에 대한 거품이 존재해 우리. 왜냐하면 학계에 일본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대평가된 거품은 빠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조금 PPT 보여드리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책은 소위 진보 교육. 여기 이제 독일에는 개혁 교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쪽에서 그 찬양했던 데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덴발 탑베스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독일 개혁 운동에서도 그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을 가지고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사이에는 교육학적 에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끼지 마라. 아니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향인에 나오는 이게 이제 독일 그 소위 진보 교육의 교육 철학적 핵심 개념이에요. 성적 자기결정 그는 녹색당 6.8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세기 초반에 독일 개혁 교육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개혁하겠다. 여러분들 좌파들이 가장 타겟으로 삼는 데가 문화 마크시즘의 그람시도 이야기했던 진지전의 5가지 영역 중에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미 한나 아렌트가 잘 비판했죠. 교육의 위기에서 독일 6.8 신좌파는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좌파는 모든 게 정치예요. 재판도 정치다. 그 다음 교육도 정치다. 교육을 교육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정교조나 이런 그 좌파 교육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교육에 들어온 에로스 개념. 여러분들 혹시 교육학 하면 교육학에서 이야기한 에로스 개념은 여기 플라톤의 향인에서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동성애적 에로스 개념이고요. 소아성애적이고 이런 것들이 독일 오덴발트나 녹색당 6.8뿐만 아니라 20세기 초반에도 이미 이제 그 소아성애 사태가 퍼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 낭만주의 자체가 태생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글로벌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적인 교육을 뭐로 보느냐 하면 조기 성교육으로 봅니다. 조기 성교육. 김누리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죠? 언제부터 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나요? 김누리 교수는 성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고. 그때 서울시 나당 어린이체 그 아동 포르노와 같은 조기 성교육이 반영된 그 우리 기독교 학부모 단체에서 결국 폐기됐지만 그때 김누리 교수가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성을 악마화하면 안 된다. 성을 악마화하면 권위주의적 인격이 되고 권력에 굴중하는 그런 인격체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 교육학에서 성교육적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독일 6.8의 산물이에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 교육에서 성교육을 굉장히 과잉되게 높게 평가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독일 6.8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왜 성교육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무 교수감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PPT 조금 보여드리고요. 여하튼 여기 플라톤적, 그래서 제 결론은 이 플라톤적 에로스, 교육학적 에로서, 남색적 에로서를 이 사람들은 나중에 플라톤의 향형과 플라톤의 국가론의 기초에서 독일 전통에서 그 독일 새로운 제국의 독일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종의 동성애 국가로서의 새로운 독일 제국인 독일을 건설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슈테판 게오르기라고. 그 슈테판 게오르기 학파가 독일 68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비판 교육 이론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아도르노, 프랑크푸르트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가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면요, 실제로 나라 전체를 국가론 자체를 동성애적 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기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네스코까지 진출해요. 제가 헬무트 베크 교수를 들은데요. 유네스코가 초기에 설립될 때 초기 설립 멤버로 이 게오르게 학파에 속하는 헬무트 베크가 진출해서 거기에서 성인교육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보세요. 사회주의 성정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주로 이제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이나 이런 유럽에서 주로 하죠. 독일과 프랑스.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동성애적 소화성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래 그 뿌리는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플라톤주의. 너무 이제 철학적인가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왜 동성애 문제를 지금 유럽연합에서 유럽인권법원에서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포괄적 성교육 그게 본래 원안에 보면 5세 아이들에게 자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5세 아이에게. 기독교계가 반발해서 그 원안은 빠졌어요. 그걸 불평해요 나중에. 유네스코 지금 우리 뭐 급진 젠더나 여가부에서 유네스코가 그렇게 한단다. 국제기구가 그런단다.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게 트렌드다. 그게 뭐 K 뭐 이러면서 속지 마세요. 유럽연합이나 그 다음에 유네스코나 EU는 그 다음에 국제기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 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근거만 할 뿐이죠. 근거. 저도 근거하잖아요. 젠더 개념은 폐기하라고. 하지만 저 말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민족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하는 것에 쏙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나라들이 바로 동유럽입니다. 헝가리나 폴란드. 우리는 말 안 듣는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이 있고 우리의 어떤 결단이 있고 우리의 국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나 사회주의 성정치에 대해서 동유럽이 거세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유럽은 많이 이제 저물고 있고요. 사실은 인구적으로 서유럽에 독일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게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유럽연합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들은 동유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세요. 얼마나 자의식이 강하고. 그래서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좌파 유럽은 없어요. 미셸 푸코나 뭐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 이런 걸 찬양했던 좌쪽으로 기울어진 좌파 유럽은 없고요. 왜냐하면 좌파 조국이 없는 것처럼. 여하튼 그래서 이 미셸 푸코도 이런 플라톤에 나오는 그 페데라스티의 기초에서 그 소화성의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제 결론은 그 독일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보면 플라톤적 소년사랑 그런 개념의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플라톤적 소년사랑. 나는 미셸 푸코도 그런 이야기해서 나는 미소년을 사랑한다. 미셸 푸코 같은 경우는 8세부터 10세 그리고 독일 68과 프랑스 68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그 다니엘 콘벤디트 같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5세 여자아이가 옷을 벗으면 나는 엄청난 에로틱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5세, 8세부터 10세 그래서 플라톤적 자기들은 소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크나벤 리베 그것은 사실은 소년 강간이에요. 강간. 아동 강간이에요.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뭐 동의하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명백하게 외쳐야 됩니다. 소년 강간이에요. 아동 강간이다. 네. 여하튼 뭐 철학적으로 따지면 플라톤적 소년 사랑 뭐 근데 이런 미셸 푸코나 특별히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런 전통에서 찬양하는 이런 그 플라톤적 에로스, 플라톤적 소년 사랑은 그리스뿐만 아니라 스파르타, 그 다음에 사무라이 전통에 다 있었어요. 사무라이 전통에서도 그런 어떤 통과 의례 가운데서 소년을 강간하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미군이 점령을 해서 이 바하바치라고 합니다. 소년을 강간하는 그 전통을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 모두 없앴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사주의적이고 전사주의적인 문화 속에 존재하는 게 동성애적 소아성이에요. 아동 강간이에요. 그거하고 미셸 푸코의 강간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사무라이들이 하면 그건 굉장히 나쁜데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들이 하면 괜찮은 것처럼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전 근대적이고 아동에 대한 강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과의 관계는 철저한 권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의 운동의 수법과 그루밍이다. 그루밍이라는 표현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미국 그 문화박람회에 대한 주요 논객으로 떠오른 제임스 린제이라는 박사가 그루머 스쿨이라는 표현을 공식으로 사용하더라.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교육 철학적으로 아이들을 그루밍하고 있는 거예요. 조기 성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루밍 전략이에요. 뭐야? 너희들의 소아들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해서 너희의 성을 긍정해요. 너희에게도 즐길 권리가 있다. 김누리 교수 그런 이야기 하잖아. 학생들도 얼마나 우리는 불행할 권리가 행복해라.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도 섹스해라 이 말이에요. 그루밍 전략이에요. 그래서 조기 성교육은 소아성의 운동의 수법과 그루밍이다. 명확하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공교육에 침투한 조기 성교육.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운동적으로 반드시 조기 성교육은 비판적인 논쟁을 통해서 없애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라고 생각해요. 왜? 어른들은 이미 이제 의식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해요. 사회주의적인 새 인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릴 때 그루밍이라는 게 길들이기잖아요. 우리도 동물들 길들일 적에 애완견이나 커버리면 말 안 들어요.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려면 어릴 적에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는 끊임없이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비례를 나이에 성혁명이 성인들의 성혁명이 아닙니다.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이에요. 그래서 성혁명 사상은 본래부터 소아성애적이었고 본래부터 조기 성교육이었어요. 조기 성교육은 독일 68이 이미 한 거예요. 독일 68이 이미 조기 성교육을 한 거예요. 비례를 나이도 어릴 때부터 섹스를 했어요. 한의와 집안 한의와고. 그래서 사회주의 성정치는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그 이론도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다. 소아성애 문제가 이렇게 깊은 줄 나는 몰랐네. 이제 아셔야 돼요. 소아성애적이다. 본질적으로. 그 이론도. 주디스 버틀도. 네? 성인과 부모와 자식 간의 근친 상관과 세대 간의 섹스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하잖아요. 주디스 버틀러. 네? 우리 페미니즘 계에서 주디스 버틀러 엄청난 여신처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주장해가지고 확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거 가만히 두겠어요? 무슨 프랑스와 독일 우리가 프랑스 독일제 좋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향유하고 그러지만은 무슨 호세 아이들 자위 교육을 시키고 8세, 10세 소년들과 티니지에 가서 말이야. 아동 매춘을 하고 아동 강간을 하고. 그러면서 미셸 푸코가 20세기 후반에 가장 많이 인용된 철학자예요. 프랑스에서는 철학의 왕이었어요. 그 누구도 미셸 푸코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 약한 게 뭐예요? 선전선동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쪽은 강한 게 뭐예요? 선전선동. 한 사람 확 뛰어버리는 거예요. 선전선동 해가지고 미디어. 그래가지고 미셸 푸코는 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상의 황혼을 선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네, 린제이 박사. 그래서 조기성 교육은 소아성의 운동화 수법과 그루밍, 여성 성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나다움 어린이 책이죠. 나다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나다움 어린이 책, 나다움, 참된 나를 찾아서 이런 거 상당히 힌두교, 불교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 보면 인도 게르만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오덴발트 학교도 그 교장이 상당히 그 어떤 인도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쇼펜하우가 이미 이제 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성기를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의 팔루스와 인도의 링암은 시바의 남성 성기거든요. 그것을 찬양하면서 성기야말로 나의 태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기에 집착하고 성기를 찬양하는, 여러분 퀴어 축제에도 여성 성기를 국기로 만들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은 성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찬양하고 집착하고 천착하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이기라기보다는 이교적이고 힌두교, 불교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다움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신이교적이고 힌두교, 불교적인 그런 사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 이런 조기성 교육은 반드시 조기성애와 가행성애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실험 도구로 삼아서 하는 것은 공교육에서 기독교계가 합심해서만 하나니 된다. 네, 김누리 교수죠. 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교육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고, 예,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플라톤적 소년 사랑은 플라톤적 소년 강간이다.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독일 근데 이 미소년이에요. 미소년을 플라톤적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찬양하면서 소년을 이렇게 플라톤적 에로스의 어떤 상징으로 주장하는 그런 전통이 독일에서 나옵니다. 유독 독일에서. 독일 낭만주의. 여러분 낭만주의 하면 여성들은 제가 강의해 보니까 대부분 좋아요. 낭만주의를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낭만주의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독일이 지금 영미 세계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 것은 영미 전통에 독일이 왜 뒤처졌느냐? 예? 그 낭만주의 영향이. 지식인들이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예? 낭만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정상성에 도전하는 흐름들이 독일 낭만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상성에. 여러분들 뭐 가가 페미니즘이나 이 책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의 부제 중에 하나가 정상성에 대한 종말이에요. 예? 급진 페미니즘이 하는 게 뭐야? 정상성 자체에 도전해요. 정상가족이. 뭐가 정상가족이냐? 그래서 퀴어 가족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탈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정상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흐름들은 독일 낭만주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독일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비판할 것이고요. 독일 68 히틀러 나치즘도 낭만주의적 사건이에요. 이건 제가 조금 깊게 이야기할.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미셸 푸코도 그리스 신화, 그리스 비극, 그리스 철학, 자꾸 그리스 문명을 찬양하면서 플라톤적 이 에로스 플라톤적 소년 강간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어떤 남색, 동성애적 소아성애를 정당화하거든요. 성애 역사에서. 그래서 이 뿌리는 사실은 제우스입니다. 이 보니까 제가 페데라스티 남색의 뿌리는 제우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녀를 강간하는 그런 장면. 이거 제가 스위스 신문의 표지 사진을 빌려왔는데, 그래서 르네 지라르가 왜 중요하냐면 동성애 운동, 성소수자 운동의 궁극적인 뿌리는 그리스 문명이고 그리스 신화 비극 철학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 전체를 무너뜨리려면 신화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신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비판을 통해서 그리스 신화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지라르가 바로 세계 신화를 해독한 사람이거든요. 디코딩한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지라르는 제가 빼고요. 여기도 성소수자 운동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 근데 이 그리스 문명을 찬양하는 국가가 어디였느냐? 주로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그리스. 그리스 전통을 우리 독일이 합국적으로 그리고 가장 잘 계승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제 여러분들 여성 성기고 김누리 교수, 그 다음에 나담 어린이책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오덴발트 학교입니다. 오덴발트 학교의 상징이 뭐냐? 3m 높이 거대한 남근상이에요. 저기 보세요. 남근상이에요. 제가 저거 보고 와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왜 검색해보 많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지리산도 아닌데 유네스코 모델학교, 유네스코가 찬양하는, 유네스코가 참된 교육. 이 사람들 참된 교육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참된 교육이면 우리가 보통 그 일반적으로 했던 교육은 다 나쁜 교육이고 거짓 교육이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은 악마화하면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교육, 오덴발트 학교가 상징하는 이 교육이야말로 참 교육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학교의 상징이 뭐냐? 3m 높이의 거대한 남근상이에요. 이걸 보고 학생들은 뭘 배우겠어요? 학교 가서 섹스만 배워보는 거야? 참.
나 김누리 교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게 당신이 그렇게 언론에서 찬양하는 독일 68 반권위주의적, 루소주의적 참교육의 모습이냐. 거기 제가 이제 소개했더만 염한섭 원장님도 소개하고, 예?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오덴발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덴발트. 많이 알려주세요. 김누리 교수. 예? 한번 앉혀놓고, 예? 제가 왜 주변 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도 다녔던 학교고, 포르쉐. 예? 그 기업의 아들도 다녔고, 독일 엘리트 학교예요. 10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건 여러분들 교육에 보면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 루돌프 슈타인의. 제가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글을 써서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면 랭킹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제 글이. 우리나라에 좀 지난 몇 년간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었고, 근데 이 독일에서 정부에서 지금 이것을 많이 조사가 들어갔어요. 이 루돌프 슈타이너는 독일 인지학 본래 이제 신지학의 구애를 받은 신지학을 계승한 인지학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적이고 영지주의적이고 오컬트적이고 에소테릭한 그런 흐름이에요. 사상이. 그리고 나치 시대 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또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면 홀로코스트, 유대인이 600만 학살된 것은 유대인의 카르마, 업보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해서 카르마 인종주의에 위험이 있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보편율로 이럴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상인데, 우리나라에 보면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처럼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고, 루돌프 슈타이너의 책을 이제 뭐 전권 번역하겠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발도르프 교육이 모델로 삼았던 학교가 바로 이 오덴발트 학교예요. 거대한 남근상.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교사들이 나체주의를 따라서 나체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적대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이 교사들이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뭐 이렇고 막.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루밍 당해가지고 독일에서 플라톤 하면 독일 철학에서 보니까 플라톤주의를 엄청 강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게 정치 철학적으로 영미 전통은요,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를 따릅니다. 그리고 독일 전통 좌파 사회주의 계열은 대체로 철학적으로 분류하면 플라톤주의예요. 독일 관념나,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학에 들어온 플라톤주의, 플라톤의 향연, 플라톤적 에로스. 우리나라에도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있어요. 뭐 인문학, 전반적인 인문학 강의도 하는데 약간 자편형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예. 소유주도 해결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급진 피어니스트 두 자매, 제가 대충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혁명. 그래서 지금 김누리 교수도 교육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독일 68 교육혁명. 독일 68 교육혁명의 상징이 여기에요. 오덴발트. 김누리 교수를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 중에 하나가 오덴발트. 오덴발트. 김누리 오덴발트. 대답을 듣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대답해 보시라. 맞죠? 이 정도 되면 제가 소화성의 문제를 처음에 꺼냈을 적에는 여러분들 소화성의 독일 68 녹색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거의 대부분이 소화성의 비범죄를 주장했어요. 시몬 드 보부아르, 장폴 사르트르, 데리다, 푸코, 들레즈 가타리, 롤랑 바르트. 이 정도 되면 소화성의 문제가 독일과 프랑스 68의 정치적인 핵심 기획이었다는 거 믿으시겠죠?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맞아요. 소화성의 문제는 절대 우리가 회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될 문제고, 오덴발트 사태. 지금 2010년 이후로 제가 계속 검색하고, 아까 스위스 교육학 교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책들을 3-4권 출판한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예요. 제가 이제 스위스 그분하고 10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역시 스위스 학자니까 확실히 열정적이에요. 독일에 대해서 확실히 달라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소화성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소화성애자들이 있습니다. N분방 이런 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성노예로 삼아서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 권력. 그래서 소화성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논의에서 반드시 똑같이 논의해야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네. 그래서 지금 이 학교가 뭐냐면 홍등가가 되어버렸어요. 홍등가라는 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소아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고, 이 게벌트 베크라는 사람이 소아성애자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주위에 보니, 그 독일에 있는 소아성애자들 이쪽에 다 모여가지고 홍등가가 되어버렸고, 따옴표라고 아이들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독일 68 성혁명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아이들입니다. 소아들과 청소년들이 성혁명 사상의 최대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저도 제 책의 부제를 어떻게 달았어요? 성소수자 운동의 아동 인권 유린. 잘 잡았죠? 그래서 성소수자 운동이 완전히 막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쪽에서 하도 인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제기해야 될 인권은 뭐예요? 아동 인권이에요. 아동 인권. 그리고 성중립 화장실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예요? 여기도 보니까 밑에 3층에 성중립 화장실이 있던데 불가피하게 최대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남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들 싫어하겠죠. 피해자는.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성중립 화장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 자, 이게 소아성애 비금지화를 주장한 제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중립 화장실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다 소아성애 비범죄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야 된다. 뭐 누가 그래도 그러면 저를 이야기하세요. 나는 어디든지 가서 반론 제기하고 토론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요. 두 책 나와 있고 여기 중간에 독일 녹색당 자체에서 소아성애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한 자체 보고서를 냈고 이 책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독일 68 그 꼬뮌 2의 장면인데요. 이 책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아까 김누리 오덴발트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김누리 교수를 비판하는 제가 세 가지 반박 근거를 드릴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다그마 헤르츠 교수라는 책의 독일어 번역본인데 다그마 헤르츠 교수는 미국 뉴욕 시립대 교수고요. 역사학자고 독일어도 잘합니다. 이번에 시골에 모시려고 했는데 섭외 과정에서 조금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승산은 되지 못한 본래 이 사람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책의 독일어 제목이 뭐냐면 쾌락의 정치하에 폴리티시어룽 데어 루스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나당 어린이책이나 조기 성교육은 쾌락을 정치화하는 거야. 특별히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적인 쾌락을 정치의 에너지와 도구로 삼고자 하는 사회주의 전략이에요. 쾌락의 정치화. 쾌락의 정치화는 바로 독일 68의 이 사회주의 문화 막심의 전략이었어요. 쾌락을 정치화해서 도구로 삼자. 성의 정치화. 특별히 어떤 쾌락이에요?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쾌락. 여러분들 소아들과 청소년들이 성적인 쾌락을 일찍부터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성중독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린체 슈바르츠라는 독일 원조 여성학자가 이름이 이야기했어요. 90% 정도가 90%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아기 때, 청소년기 때 강간을 당했거나 성적인 접촉을 한 사람들이에요. 90% 독일에서.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해방과 성혁명을 일으켜서 쉽게 말하면 성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소아들의 성을. 애들 나는 성욕이 없는데 성호르몬적으로도 여러분들 사춘기 이전까지 성호르몬이 굉장히 낮게 흘러요. 자연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냥 정치 이데올로기예요. 어린아이들의 성을 각성시켰어.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고 성적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에로스와 지배라는 걸 이야기했는데 애들을 확실히 지배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강간을 했어. 예? 사무라이 전통에 그런 전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적으로 확실히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좀 있어요. 성적으로 지배하는. 예. 그래서 제가 조기 성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를 제가 탈동성애 한 분들 그 감정까지는 아니어도 이야기 들어봐도 대부분 보면 선배한테 어릴 적에 강간을 당하고 동성애에서 강간을 당해서 그냥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어린 시절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각성이 아니라 보호예요. 이걸 우리가 외쳐야 돼요. 성적으로 왜 각성시키냔 말이에요. 프로이드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프로이드에 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프로이드가 잘 이야기했어요. 성욕망을 승화시켜서 문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승화교리. 예? 승화, 서블리메이션. 근데 지금 이 독일 68, 프랑스 68, 소아성애적 안티파는 성혁명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성중독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최근에 그 헝가리 같은 동유럽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글들을 보면 서유럽의, 그러니까 서유럽 지식인들의 아편으로서의 성중독, 이런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 동유럽이나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체코나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적에 뭐 미셸 푸코, 뭐 버틀러, 뭐 이런 성혁명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이라고 동유럽 사람들이 보는 거야.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 맞아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뭐 성교하고 해보세요. 평생 뭐 그렇게 살아가요. 제대로 가정생활이나 어떤 직장생활이나 학문이나 어떤 그걸 못해요. 동물들도 어릴 때 길들이잖아요. 성적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에 그냥 충실한 멤버가 되어서 사회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된다. 하지만은 사회주의자들은 성적으로 각성시켜서 사회주의적 새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정치 이데올로기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의식화돼야 돼. 그걸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네. 여기 보면 아동이 있죠. 실제로 소아성애 운동을 독일 68이 했을 거예요. 아동은. 예. 이것은 이제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나체주의예요. 나체주의. 독일에서 이 나체주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독일 낭만주의의 대척점은 뭐냐? 영미청교도주의예요. 영미청교도주의와 빅토리안주의에 맞서서 독일은 독자 노선을 걷는데 그게 낭만주의의 길이고 나체주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독일에 보면 독일 학생운동은 대부분 나체주의, 나체로 많이 해요. 예? 여러분들 이런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요. 나체주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독일에 대해서 좀 맛이 좀 떨어지시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 유학같이 어제도 제가 뭐 우리 김윤영 교수님 그분도 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셨고 저도 한때 그런 때 있었으니까. 하지만 좀 독일에 대한 과대평가는 이제 빼자. 히틀러가 왜 나왔느냐? 히틀러도 독일 관념론의 산물이에요. 히틀러도 독일제, 칼막스도 독일제. 독일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좌파 진영에서 뭘 찬양해요? 독일을 엄청 찬양하죠. 독일만, 김누리 교수만 독일이 모델인 것처럼. 예? 아니에요. 착각을 깨시라. 그건 제가 얼마든지 네. 그 다음에 이 다그마 헤르츠 교수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뒤에 이제 PPT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도 쳐야 되는데 비렐라이의 성혁명 사상. 아까 제가 독일 극파는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했는데 비렐라이의 어떤 파시즘과 군중심리라는 책에서 성혁명 사상의 대전제가 뭐예요? 파시즘, 나치즘을 반대하기 위해서 성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면 나치 시대는 성이 억압된 시대였다. 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히틀러의 나치즘과 같은 파시즘이 나왔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을 억압하지 말고 성을 악마화하지 말고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죠? 반응이 왜 똘똘한 네? 근데 그 주장이 틀렸어요. 대전제가 오류예요. 역사적으로 대전제가 오류예요. 독일 68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그마 헤르츠 교수의 이 폴리티시용 데어 루스트라는 책의 핵심 테즈가 그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였다. 그대로 나와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책만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다음 지금 탈구해서 올해 안에 아마 나올 책 제목이 뭐냐면 독일 68 성정치의 역사 왜곡과 지적 사계예요. 저는 성혁명 사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혁명 사상 때문이잖아요. 성혁명, 성해방, 성정치, 그죠? 독일 68, 프랑스 68도 있지만 독일 68이 더 강해요.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확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 역사적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치 시대는 성이 억압된 시대가 아니라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유럽에서 가장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국가가 독일이었어요.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 유겐트나 히틀러 시대에도 혼전 섹스, 혼외 섹스가 장려가 되었어요. 단지 독일인들 외에 뭐 집시나 유대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인종 말살, 씨를 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성을 억압시켰어요. 애를 계속 낳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독일인들 내에서는 굉장히 디오니소스적인 성적인 쾌락을 느꼈어요. 모든 사회주의, 히틀러도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나치즘도 사회주의라고 그랬죠.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그게 있는데 하나가 학생운동이고요. 청소년운동. 두 번째, 성적인 그 자유를 줍니다. 일종의 대가로서. 북한은 마찬가지예요. 성적으로 마음대로. 그래서 이번에 여성가족부 폐지하니까 북한에서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성적인 방임, 성적인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나치 시대도 사회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는데 이 독일 68 학생 운동권이 일종의 홍위병들이죠.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소돔과 고무라 성적으로 억압된 시대였고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책이 나오면 꼭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성혁명 사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인 오류다. 근데 이것도 지금 오른쪽에 이 그림은 최근에 이제 2010년 이후로 독일 그 교계와 쪽에서 최대 많이 나오는 게 아동 인권 문제. 여기 보세요. 여기 너무 이제 어둡게 놓으니까 낭만주의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낭만주의 쪽에서 꿈이나 어두움, 밤을 찬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밤을 굉장히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 주무시는데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또 낭만주의의 영향이에요. 꿈, 무의식 뭐 이런 거 굉장히 광기 이런 거 찬양하잖아요. 이쪽은 유독 잘 들으시는데 많이 학습을 하고 좀 문제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2014년 독일 녹색당 수화생의 공개사가 2014년 그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독일 녹색당의 어떤 수화생의 그 공식 사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우리가 약한 게 선전성공이잖아요. 대중화가 약해.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많이 알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수화승리를 했어? 미셸 푸코가? 이게 제 책 보면 저기 좌파 그 인터넷 쪽에서 보면 이건 뭐야 이러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여기 녹색당 이야기했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국,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독일 녹색당 수화승의 운동의 이론적 근거였고요. 그다음 메이크 러브 나도 그때 68의 부호였는데 쉽게 말하면 전쟁하지 말고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랑은 고상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섹스 사랑입니다. 전쟁하지 말고 자기들은 굉장히 단전 운동했다고 굉장히 자기를 영웅시하고 신화하는데 단전 운동한까지는 좋아요. 근데 전쟁하지 말고 하지 말고 뭐하라? 섹스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오니소스적인 통금남교, 남교를 하라 이런 뜻이고 실제로 남교였고 또 이 사랑하라 이 중에는 수화승리도 포함돼요. 수화승리 하라 이런 말이에요. 수화승리는 어떤 관계냐면 성인과 소아 사이의 성인 그것도 수화승리고요. 실제로 소아와 소아들 사이에 이것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잘 안 되거든. 애들이 섹스를 안 하려고 해요. 섹스를 해야 권위주의적 인격이 형성 안 되고 강한 인격이 나온다고 자기들은 생각했는데 애들이 섹스를 안 하려고 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뭐야? 이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냐면 홀로코스트도 성을 억압해서 그렇다. 소아성을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하고 성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성립되는 겁니까? 이상한 주장을 아직도 그걸 사실인 것처럼 믿고 상문적으로 빨리 이것을 학회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까지 가면 제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일단 그림 먼저 보여요.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나다움 어린이 책 서울시 교육청의 나다움 어린이 책의 기원이 되는 이 헬무트 켄틀 교수의 이 사이크만 보여줘 이런 말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소아들끼리 독일 룩할 때 벗고 또 뭐 나의 여성 성기를 봐.
그런 거 실험했어. 독일에서. 독일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나다운 어린이 책의 원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그래서 나다운 어린이 책 사태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철지난 독일 68 조기 성교육 소아성의 운동이 이제 침투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2010년 이후로 독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대대적으로 정상되고 있는데 김누리 교수는 뭐 하고 있다? 뒷북 치고 있다. 제가 그래서 김누리 교수는 뒷북이다. 쭉 이야기할 거예요. 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글을 김누리 교수 표현 한 3, 4년 됐거든요. 이제 버리도 할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를 저는 개인적인 제 모습은 없어요. 저는 학자 대 학자로 논쟁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좀 또 오스트리아에서 하게 맞췄기 때문에 독일을 엄청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반대를 이런 말.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반박해 보시라. 자,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하이런조 교수의 책이고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밑에가 이게 아까 그 쾌락의 정치화인데 밑에 그림 보세요. 이게 나체주의거든요. 독일 특유의 낭만주의적 나체주의. 여자들이 말이에요. 춤을 추고 있는 이게 니체의 어떤 춤추는 신 디오니소스지 그런 차원도 있는데 나체로 춤추는 거. 이게 지극히 독일적인 거예요. 나체주의. 그리고 위에는 독일 루파리야. 나체주의. 그 김누리 교수한테도 묻고 싶어요. 독일 낭만주의적 나체주의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독일을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좋아한다고. 당신도 한번 이게 나체주의가 왜 심각하냐면 최근에 2021년에 제가 이것도 이제 최초로 터뜨렸는데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굉장히 가까운 프랑스 최고의 헌법학자인 올리베 듀아멜 교수가 그 자기 어붓 아들을 12세 때인가 동성애적 소아성에 근친상간을 해야 돼.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 올리베 헌법학자야. 헌법학자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유럽 인권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금 우리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회주의 성정치의 사실은 진원지는 독일과 프랑스고 그리고 유럽 연합이고 유럽 인권법원이에요. 이제 올리베 듀아멜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독일 녹색당 5세 아이가 옷을 벗으면 뭐 엄청난 욕망을 느낀다 그렇게 한 다니엘 콤베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도 유럽 연합 국회의원이에요. 녹색당.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이 이제 강하게 성정치에 대해서 당하고 있거든요. 저항하고 이제 그래서 동유럽을 비판하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 올리베 듀아멜 교수도 제가 최근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프랑스의 엘리트층 아주 엘리트층 소르본 대학 교수, 법대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체주의 옷을 벗고 또 벽에는 자기 어부 딸의 가슴이 커지는 것을 탁탁탁탁 순수로 걸어놓고 제가 들었어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들 성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버틀은 젠더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온 국민들이 알 때까지 저를 뜯을 겁니다. 뭐 하는 거냐고. 이걸 국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잘 몰랐잖아요. 제가 우리 뭐 유튜브 팬의 마이크 나가서 해도 일부 뭐 4, 5천 명밖에 모르잖아요. 5천만이 알 때까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고요. 소아성의 아까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이 사람이 다니엘 콘벤티는요. 콘벤디 굉장히 그게 이제 저항을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았는데 그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여기 제가 직접 인용을 했어요. 여기 뭐 5세 아이가 좀 확대돼서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에로틱한 미칠 정도 에로틱한 느낌을 가진다. 이런 주장을 책에서도 하고 프랑스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프랑스도 잘해요. 독일과 프랑스 오고 가면서 독일과 프랑스 68 운동의 아이콘이에요. 다니엘 콘벤티트. 그래서 TV에 가서도 공공연하게 말해 소아성애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많이 들고 일어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제가 제 책에서도 소개했는데 2021년 독일에서도 미셸 푸코의 성담론이 반영된 성교육 교재 우리는
거부한다. 성교육을 그 소아성애자와 가까운 학자들한테 맡길 수 없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번에 우리 서울시 교육감에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들고 일어나. 의식이 깨어가지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 공교육에서 말해 조기 성교육하는데 조기 영어 교육도 아니고 조기 독일어 교육도 아니고 조기 성교육을 말해.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성담론에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을 해야 되죠. 다니엘 콤베트 여기 보면 막 그것은 미칠 정도 에로틱한 놀이다. 철자가 틀렸네. 넘어가겠습니다. 50부터 자유의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조기 승리와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보니까 뭐 라엘리안이라고 뭐 그 단체에서 뭐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찬양하던데 라엘리안 검색해 보니까 뭐 UFO를 믿고 외계인을 믿고 뭐 상당히 에소테릭하고 스위스에서는 이 단체가 그 소아성애 문제 때문에 금지가 돼 있어요. 예. 뭐 이런 단체에서 지금 5년 동안 그 돌 김용호 비슷하게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강남 교수 이런 상당히 힌두교 영지주의적이고 뉴에이지적이고 뭐 동학적이고 뭐 이런 그룹들이 많이 막 나와가지고 이런 그룹들하고 성소수자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디오니소스적 이교주의다. 기독교 정통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이교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 제가 독일 낭만주의 근친상과 모티브 이건 이제 여러분들 독일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만도 소아성애자예요. 그래서 류베크라는 자기 고향에서 류베크 대학교를 토마스만 대학교로 개칭하려는 시도가 최근에 있었는데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성취되지 못했어요. 토마스만 이런 생각했던 독일 낭만주의,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 괴테 이후로 괴테를 따랐어. 토마스만은 대표적인 독일에서 최초의 동성애 저널에 최초로 그 동성애 옹호적인 글을 썼던 사람이 토마스만이에요.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문학과 독일 철학은 기본적으로 낭만주의를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토마스 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성애 성소수자 운동에 굉장히 깊게 연관되어 있고 특별히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이라는 그 책에서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굉장히 책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 전통을 굉장히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가 또 여기는 이제 슈바르체 로만틱이라고 독일 금은 낭만주의 전통이 있어요. 낭만주의 전통을 여러분들 여기 정상성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광기, 무의식, 뭐 자살, 그로테스크하고 퀴어하고 이런 걸 찬양하는 거거든요. 네? 금은 낭만주의는 더 그래요. 악마적인 것을 오히려 숭배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프로이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프로이트의 그 다스 운하임리히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에타 호프만이라는 금은 낭만주의를 수용한 책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 자신도 김지현 약사가 저보고 프로이트에 대한 책을 써달라. 그러면 자기가 확 팔아주겠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좀 바빠가지고 집필비를 주시면 제가 쓰겠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사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지현 작사가 볼 적에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프로이트가 건드릴 수 없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대가리를 치려 대가리를 이것도 너무 보편적으로 나와서 또 김지현 약사가 좀 확실히 또 가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두를 치려면 대두를 칠 두 번째 대두는 프로이트예요.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스트리아가 비있는 사람이거든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프로이트가 소화기에 대한 소화기적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적인 것 오이디푸스도 희생영수로 봐야 되거든요. 르네 즈라르가 이미 잘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은 이제 그렇게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스 비극 작품, 소포클레스 그리스 비극 작품, 오이디푸스 렉스를 명백하게 오독하고 있어요. 오이디푸스는 뭐다? 성혁명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이디푸스는 쉽게 말하면 욕바지예요. 스케이프 고트다.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조금 이게 지금 TBN 최근에 2021년 TBN 서울대 고전학부 김원 교수 그 그리스 고전 연구학자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르네 지라르는 정설입니다. 풍요가 성취는 이미 그 김원 교수도 잘 이야기했어요. 그리스 고전학자로서 그리스 비극 연구학자로서 스케이프고트를 봐야 해요. 오이디푸스는. 근데 말이야 프로이드가 막 자신의 이론에 꺼집어가지고 뭐
그 이후로 뭐 정신 포스트 모던 정신 분석에서 뭐 오이디푸스적인 건 오이디푸스 도대체 뭐예요? 오이디푸스는 욕바지예요. 근친상관과 부친사례는 뭐예요? 욕이에요. 욕. 여러분 까보니까 제가 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의 공격 무기는 뭐겠어요? 저 사람 근친상간을 했다. 여러분 지금도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근친상간과 부친사례는 최악의 범죄예요. 그리스도라면 하마르티아예요. 사대적 비난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욕이에요. 최악의 욕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5천만 국민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이건 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시간 맞춰야 되니까 그림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오덴발 다큐에서 인도의 역량, 인도를 모델로 삼았던 자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왜 독일 낭만주의를 비판하느냐면 초기 독일 낭만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최초의 인도학 개척자입니다. 독일 낭만주의하고 독일 낭만주의에서 인도를 찬양하고 인도를 동경하고 인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낭만주의하고 힌두교 불교하고 초기부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줄범대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니체와 쇼펜하우에 오면 아예 쇼펜하우는 완전히 이제 불교처럼 넘어가죠. 예? 라틴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래서 기독교 정통적으로 볼 적에 힌두교, 불교 진영에서 이제 성소정 너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간부살도 종교적 창조이면서 안드로진이에요. 안드로진. 여러분들 자웅동체 안드로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독일 낭만주의의 문학적 모티브지 자연과학적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에요. 제3의 성은 존재하잖아요. 간섭은 성적인 그 기형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고 퀴어 신학이나 퀴어 이론에서는 자웅동체, 안드로진, 제3의 성, 제3의 성도 모자라니까 40개, 50개, 60개, 젠더 플루이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헛소리예요. 불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신학자로 특별히 이제 비판하는 것은 이것은 인도 게르만주의, 힌두교 불교의 영향이다. 명백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히틀러의 최측형들이 요구하는. 네, 그래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이 불교 만자와 히틀러 나치즘의 상징인 이 학행 크로이츠는 전혀 무관하다고 시침이 떼고 있지만은 아니에요.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제 블로그 글이 상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불교 연구거든요. 제가 힌두교 불교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계가 많이 뒤집혔고 지난 5년 동안 제 책 불교와 부타와 희생양이 뭐 거의 유통이 되지 않고 탄압을 받았는데 맞아요? 제가 유통시키겠습니다. 좀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네. 세계 최초로 저는 부처님을 희생점수로 평한 사람. 세계 최초로 해가지고 엄청 미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반박하는 연구가 나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맞아요. 10년 전에도 세계 최초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미움 받고 있죠. 근데 학자가 그 정도 일정을 가지고 했으면 그런 결론이 나왔으면 반박받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계에서는 엄청 불교계 대충 다루고 있어요. 대충 다루고 있고요. 한번 봅시다. 네, 사회주의 성주의 조기 승리와 조기 성교육 소화성의 밀접한 관계 아까 이야기했고요. 넘어가 EBS 미디어 주디 스포츠의 소화성의 근친상과 업무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조기 성교육 본래 이제 이 독일 자료인데 공식 자료입니다. 전부죠. 0세부터 4세까지 자유교육돼 있어요. 독일에서도 유치원에서부터 여성 성교, 남성 성교를 가지고 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야기하는 5세부터 자유교육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이 성욕이 없는데 애들은 그냥 성인의 어떤 따뜻한 돌봄을 원하는 것이 아주 노골적인 섹스를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프레드 킨제이는 젖먹이들도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실험을 했어요. 각지 대부분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잔만이 젠더 개념에 청취하다고 소아성애자고
그 다음에 알프레드 킨제이도 마찬가지.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에 중독된 사람들.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성교육, 조기성교육, 조기성애, 과잉성애. 기독교가 아니면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요. 논쟁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교육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고, 독일권에서 이제 이런 것을 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모든 일을 위한 데모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서 데모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공식 문구가 뭐냐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젠더 이데올로기, 소아성애, 여기 분명히 소아성애 나오죠? 독일에서는 소아성애가 굉장히 공적인 그 논쟁의 핵심에 있어요. 우리도 소아성애, 여기 활동가들은 소아성애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화시켜요. 소아성애. 그리고 조기성애화를 반대한다고 공식 문구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뭐하자? 보호하자. 성적으로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보호하자. 학부모들의 교육에 있어서의 그 어떤 교육 권리를 이미 이제 독일 연방재판소는 성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자파 교육이나 독일 교육에서 부모들의 학부모들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꾸 주장하고 교육학 제로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붙으면 이미 이제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 권리를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독일 유치원에서 남성 성, 여성. 그러니까 이쪽 퀴어 젠더 이런 쪽에서 계속 성기를 숭배하거나 성기를 오히려 찬양하는 거예요. 쇼펜하우가. 여기도 이제 하도 교회 오빠들도 이제 불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이 대목하고 여기 보면 카인 섹슈얼 인트리어트 피어 야이에리게 4세 아이들에게 더 이상 성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4세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안 막으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김대리 교수가 지장되고 그러면 저희형 교육감 계속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운동권이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파르티잔, 일종의 빨치산들이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빨치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 독일 우파의 대표적인 아이콘인 루디 딘치케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도시 게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 우파는 일종의 도시 빨치산 운동이라고 해요. 어제 그 페네마이크에서 인터뷰 보시면 되고요. 저 목사님 세다. 빨치산이라고 부르네.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파르티잔. 네, 여기도 뭐 이제 유치원에서 이런 퀴어 교육을 시키는 거, 조기성 교육 반드시 분별하셔서 저는 이제 한국 내세의 사례는 잘 모르거든요. 이런 기초 이론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잘 발굴하셔서 여러분 공론화 시켜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에게 LGBT 사상을 주입하는 이런 것을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소아성애 운동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어. 동유럽은 잘 알고 있거든. 같은 유럽이기 때문에 서유럽 웃기고 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유럽이 그만해라. 타락했다 이런 말. 서유럽 68은 데카당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의 누구죠? 여기 보넬리 교수인데요. 이 젊은 교수인데 오스트리아 분은 제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성소수자 운동의 소아성애적 아동 인권 유린 특별히 이제 어떤 주장을 공론하고 있느냐면 조기 성애화는 소아성애자들의 수법이다. 소아성애자들이 그래서 거의 대부분 소아성애자들이거나 소아성애 옹호자들이 계속 조기 성교육, 조기에 성교육을 해야 권위주의적 인격이 안 되고 좋은 인간이 된다. 소아성애를 해야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보면 대부분 소아성애자들이거나 소아성애 옹호자들이에요. 미셸 푸코, 주디스 버틀러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포함한 비렐 라이, ዣ안 마니, 알프레드 킨제, 미셸 푸코, 게일 루빈은 미셸 푸코의 사상의 게일 루빈을 통해서 주디스 버틀러까지 이어지죠. 게일 루빈은 스스로가 여성 그 레즈비언인데 나는 소아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아성애자가 남성애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어요. 여성들도 소아성애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은 게일 루빈이에요. 게일 루빈. 근데 제가 이 EBS 방송 끝나고 나서 경희대 은퇴유 교수가 게일 루빈을 소개하면서 게일 루빈은 극진 페미니스트고 레즈비언이고 뭐 사도마조히스트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소아성애자라는 건 딱 빼더라고. 그 말은 그 사람들도 소아성애는 굉장히 민감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아성애를 적극적으로 공론화시켜야 되죠. 무슨 모세를 가지고 우리 정세는
이까지 확 밀면 밀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가격해서 밀어버린다고 그러고 확실하게. 이 루비. 그래서 제가 주디스 버틀리빙하는 대표적인 알리트 슈바르츠의 그 수화성의 권력관계의 부자. 분명히 성경과 수화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존재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켄틀리의 성교육을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지금 캠페인이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고 위에 동상 칼 막스죠. 막시즘 문화 막시즘입니다. 문화 막시즘 운동을 지금 켄틀리 교수가 여러분들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성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성교육의 교황인 헬무트 켄틀리 교수예요. 근데 헬무트 켄틀리 교수가 동성애 운동뿐만 아니라 수화성애 운동도 했고 특히 수화들을 실험의 도구로 삼았어요. 수화성애가 어린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것이 맞는지를 실험을 했어요. 수화성애 실험을. 근데 실험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집 없는 고아들을 돌봄 아버지들한테 넘겼어요. 일종의 새로운 어떤 퀴어 가족이죠.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게 해가지고 이게 좋은지를 실험을 했는데 그 돌봄 아버지들이 소아성애자들이었어요. 동성애적 소아성애자들, 때로는 남색자들. 그래서 이 고아들이 15년 동안이나 외부와 차단된 채 그 남색자들, 소아성애자들의 성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드디어 폭로되면서 독일 교육에 확 뒤집힌 거예요. 그게 지금은 켄틀러 게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버스에까지 켄틀러의 성교육을 멈춰라 이러면서 독일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김누리 교수나 이런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성교육은 바로 켄틀러식의 그런 교육이에요. 우리가 지금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이미 이제 그래서 김누리 교수 비판할 적에 두 번째는 켄틀러 교수를 언급하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애자로서의 동성애 비범자를 주된 켄틀러. 네.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 낭만주의 상징이 여러분들 여기 이재명 이번에 그 여성 페미니즘 여성 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게 이재명 캠프에서 선거 때 파란 장비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저는 저건 노발리스의 블라우의 불매다. 노발리스의 푸른 꽃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파란 꽃이에요. 살펴보니까 정확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제가 말할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독일 낭만주의는 저만 어떻게 현학적으로 빠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의 그냥 괜한 상징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장미 중에 파란 장미는 존재하기 힘들어요. 불가능성을 상징하고요. 네, 맞습니다. 독일도 이때 당시에 나오는 책에도 보니까 뭐 파란 장미의 비밀인가 그 책에도 보면 노발리스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영문학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파란 장미 시민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 주동자도 보니까 소설가예요. 문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발리스하고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그다음에 급진 페미니즘, 성소수자, 여성가족부 논쟁과 관련해서 파란 장비가 등장할 때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되느냐? 독일 낭만주의, 정상성에 대한 도전 그렇게 보셔야 되고 넘어갑니다. 네, 정상성에 대한 도전은 바로 독일 낭만주의와 나체주의. 근데 여기서 독일 낭만주의 전통에서 소아성애와 근친상과 모티브에 대해서 집착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독일 낭만주의에서 정상성에 대한 도전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와 근친상과 모티브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고요. 토마스 만과 리하르트 바그너가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자웅동체와 근친상과 모티브를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자웅동체와 안드로진, 안드로진. 독일 낭만주의 유산이지 그게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상당히 나치주의적 반드포겔 학생운동에 대한 전인데요. 독일 사람들은 벗으라 이것은 독일적인 명령이에요. 벗는 건 굉장히 독일적인 거예요. 왜 자꾸 벗을까요? 아니요, 제 책에도 벗으라 이건 굉장히 독일적인 명령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왜 자꾸 벗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영국 청교도주의의 빅토리안주의. 청교도주는 이렇게 상당히 엄격한 청교도적인 이것에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영국은 입는다? 굉장히 엄숙하게 청교도주의 입는다? 그럼 우리는 벗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체주의. 그래서 독일은 저도 딱 한 번 가봤어요. 나체주의적 목욕탕에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혼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68의 산물이고 더 깊게 가보니까 이 독일 낭만주의, 나치주의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벗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선생들이 자꾸 벗고 다니고 그 벗고 다니면서 또 학생들 껴안고 막 뭐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검찰에 기소되니까 그 구스타브 퓨니켄이라는 초기 그 개혁교육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발트 베냐민의 스승이에요. 어떻게 검찰에 기소를 당했어요. 근데 재판장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플라톤의 향연에 뭐 이러면서 플라톤의 향연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플라톤 이야기하면 그냥 다 넘어가거든. 좀 깊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길사에서 나온 교육학의 거장들 여기에 보면 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구스타프 뷰니켄이나 뭐 오덴발트 슐레의 저 초기 설립자 폴 게헤 이런 사람들 다 소아성애자들이거나 소아성애 옹호자들이었어요. 근데 한길사에서는 독일 교육의 거장들로 소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 교육학의 거장들의 소아성애 문제를 아까 제가 소개한 스위스 유리겐 엘커스 교수를 초대해서 제가 확실히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학에 들어온 소아성애 운동, 교육학에 들어온 플라톤적 에로스, 교육학에 들어온 조기성교. 근데 이 한길사가 굉장히 이런 걸 또 찬양하고 그런 종교들하고 상당히 이제 좀 정통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번에 또 한길사에서 왜냐하면 제 책 부다의 생장이 처음에 한길사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내일인데 주려고 했다가 한 2년을 끌었어요. 그래서 한길사하고 굉장히 악연이 있고요. 근데 조국 뭐 책도 한길사에서 나왔잖아요. 한길사 좀 코드가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 이제 페다고기 에르스. 여기 보면 이게 구스타프 뷰니켄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동성애적 소아성애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학적 에로스에 기초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그러니까 스승하고 제자의 관계가 교육학적 에로스의 관계.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 관계. 부모들은 끼지 마라. 왜 우리는 교육학적 에로스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를 끼는 필요가 없다고 구스타프 뷰니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런 비슷한 사상이 학생인권 조례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결정한다. 부모는 끼지 마라 이 말.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표지 사진인데요. 독일 특유의 나체주의. 그 다음에 어린 학생이잖아요. 미소년.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독일 정통에서 이 나체로 있는 미소년을 플라톤적 미, 플라톤적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찬양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허공을 바라보는데 이건 이제 그 하이네가 독일은 이제 하이네라는 낭만주의 유명한 문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련은 어디에다가 뭐 영국은 바다를 통해서 제국을 건설했고 뭐 소련은 뭐 어느 육지 우리 독일은 어디에다 제국을 건설하느냐 허공에다 제국을 건설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독일 특유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이 나와요. 허공 뭐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잘 안 먹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바로 별로 은혜를 안 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헬무트 켄틀 교수입니다. 켄틀 교수. 그 유명한 켄틀 교수. 네. 네.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라고 김두리 교수가 이야기하는데 그 사상의 원조가 바로 켄틀러예요.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성교육의 교황 켄틀러. 오늘 많이 배운다 그죠? 오덴바르트, 켄틀러, 김두리, 녹색당.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독일 철학 강의, 독일 매학 강의 듣고 그러는데 돈을 엄청 받아야 돼요. 독일 철학을 강의하는데 조심히 어떻게? 정일권이가 국무총리인 줄 압니다 지금. 네, 이 사람들도 어떤 주장을 하냐면 왜 자꾸 이렇게 조기성교, 저기성교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은 인간은 본래 성적인 존재다. 굉장히 좀 성적인 어린 아이들도 성적인 존재다. 지금 이런 사상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며 소아들도 성적인 존재로서 심지어 이제 젖먹이도 애들은 뭐한데 자꾸 성욕이 있다 성욕을 각색시켜야 된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섹스해라. 참나 이런 독일제 불신 성적인 존재로서
오르가즘적 쾌락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나는 논리로 소아성애를 주장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르가즘에 미친 사람들, 오르가즘에 집착한 사람들. 여러분들 자크락강의 주의상수도 프랑스어 오르가즘을 뜻해요. 비르르 나이도 오르가즘을 계속 이야기해요. 비르르 나이는 성중독자예요. 어릴 때부터 다냐고 섹스했다. 거기도 보면 제 문화 막심의 학원에 좀 사적인 가정사에 대해서 일찍 소개했는데 참그 어머니가 가정교사하고 불륜이 났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 아버지가 먼저 자살을 했고 또 엄마도 자살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운한 가정사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런 사람들 여하튼 왜 이런 사람들의 정상적으로 살아도 모자라는데 반정상적이고 비정상이고 정상이 아닌데도 마치 말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이런 사상을 왜 정부 정책에까지 반영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강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보편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관점을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도 있는 아까 이제 바하바치라고 이것은 에드워드 사이더 책 표지 사진인데 에드워드 사이드는 후기 식민주의 사상가죠. 뭐 좌파인데요. 푸코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미셸 푸코의 소아성애가 폭로되었을 적에 이 팔레스타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출신을 잘 알고 있어요. 제 미셸 푸코 주디스 포터의 책에도 티니지에서 현지 언론인이 그 알자지라에 기고한 그것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미셸 푸코가 티니지에서 공동묘지에 8세부터 10세 소년들과 아동 매춘과 아동 강간을 했다는 그게 그 폭로가 타당한 게 미셸 푸코가 티니지에서 있다가 나중에 추방이 돼요. 근데 그 추방되는 정황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소아성애를 해서 추방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소아성애는 이슬람 지역에서 아주 편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수다성애. 그래서 아동 강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이런 미소년. 그래서 근데 미셸 푸코는 어떻게 유학하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아동 강간의 형법적 책임을 면제받으려고 하느냐면 동의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제 완전히 책임을 바꿔서 애가 나를 유혹해 때려줘. 내가 강간한 게 아니라 애가 나를 유혹해. 미셸 푸코가 그랬고 나중에 하르투 이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뭐 독일 법무부 장관의 그 강한 항의를 받고 힘없으면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아까의 비밀 독일 사상 게오르기 학파인데요.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이고 독일 비판 교육이론. 제가 그래서 아까 그 교육감 후보들 앞에서 독일 비판 교육 김누리 교수 교육학에 들어온 이런 문화 막시즘적이고 독일 비판 교육이 영향이 아주 강범위한데 대책을 세우시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고 한 번은 내가 당선이 되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TF팀으로 모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대표까지 않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네, 여하튼 비밀 독일 사상이 있습니다. 교수님 책 사신 분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이 책 사신 분이 네, 그래서 네, 여하튼 비밀 독일 사상이 있습니다. 비밀 독일. 그리고 이 소아성애를 그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해요. 그리고 소아성애를 가리키는 비밀 언어를 써요. 제우주슈.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이런 비밀 언어를 쓰는데 독일은 좀 비밀스러운 게 많아요. 비밀 불교, 그게 밀교거든요. 네? 그래서 제우주슈, 매우 달콤한 그건 소아성애의 대상인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 독일 사상이 있고 이 사람이 독일 정치계와 교육계를 움직였던 게오르기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내에 많이 안 소개되는데 저는 많이 안 소개된 걸 소개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밀 독일, 헬무트 켄틀러. 여러분들 이 표지 사진 보세요. 이 사람들 68 성교육 사상이에요. 부모가 섹스하고 섹스하는 걸 애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표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성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게 제목. 이게 독일 68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인과 주디스 포틀러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근친상간이 때로는 가능하다. 트라우마틱하지 않은 근친상간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분명히 주디스 포틀러.
그러니까 성인과 부모하고 자식 간이다. 그 다음에 성인과 소아 사이에, 그리고 소아와 소아 사이에다. 섹스를 해야 돼. 섹스를 해야 히틀러의 나치즘 같은 게 안 온다는 이상한 사상을 했는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의학하고 홀로코스트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자연과학 하신 분들 무슨 인과관계가 적잖아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고 이제 빨리 거의 다 됐으니까 독일 나치,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 나치즘은 성음악업의 사물이라는 거 틀린 주장이고요. 뭐 반대 포기 운동도 있고 아까 이야기 나치주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김두리 교수가 독일 육파를 굉장히 찬양하는데 그 독일 육파 50주년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되었던 사람의 주장인 역사학자 괴츠 알리 교수의 책이고 주장이에요. 이 괴츠 알리 교수는 이제 독일 주류 언론에 소개된 김두리 교수의 육파 찬양을 확실히 날려버릴 수 있는 주장이에요. 괴츠 알리 교수. 어떤 주장이냐면 1968 학생 운동은 1933년 나치 학생 운동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즉 제목이 운저 캄프 und 제흐지히인데요. 쉽게 말하면 1933년에 히틀러의 마인 캄프 나의 투쟁의 영향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68 학생혁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68은 자기들이 민주화를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68은 1933년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학생운동과 매우 닮았다는 거예요. 만들기요. 그래서 저는 68 운동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시 게릴라, 도시 발치사, 그리고 저는 독일 홍위병이라고 부릅니다. 독일 홍위병, 중국 홍위병이. 왜냐하면 실제로 독일 68 세대가 마오쩌둥을 굉장히 찬양을 했거든요. 마오이즘에 빠져가지고 미셸 푸코도. 그러면 독일 홍위병 가능하죠. 네, 이거 빨리 맞추고요. 빨리 맞추게 그림 먼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즉 보고 2010년 독일 68 수강생에서 과거사 청산이 대세라는 거고 이것은 독일 교육학회 학회 저널입니다. 여기 특집으로 다뤘던 게 이제 수강생의 문제예요. 2017년. 그래서 독일은 확실히 수강생의 문제가 이에 대한 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빨리 공론화시켜서 김누리 교수 같은 주장 확실히 단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덴발트 슐레이어 개혁교육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 스위스 학자 유리겐 엘커스 교수의 책이고요. 이 사람 한 3-4번 책을 지었고 대학자고 그래서 해외 스카우트로 책을 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스테반 게오르게인데요. 이 게오르게의 카리스마가 얼마나 미쳤는지 막스 베버가 이 사람의 카리스마를 보고 카리스마 섭집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그리고 발카리라는 여러분들 이 영화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게오르게 학파였을 거예요. 우리는 국내는 아직 이 스테판 게오르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 게오르게가 이 모든 독일 성소수자 운동의 대부로 나와 있어요. 비밀의 사이. 이 사람이 소아성이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일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그 독일이 비밀 독일, 동성애 국가로서의 독일, 플라톤의 향연과 국가론에 기초한 새로운 독일을 건설할 것이다. 게오르게. 아이의 성욕, 집단적 가해자로서의 그 다음에 아까 플라톤의 향연되지 플라톤의 향연 속의 교학자로서 개념을 기초한 동성애적 소아성의 남성은 독일 68 진보 교육과 개혁 교육의 기초가 된 플라톤.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그래서 우리 다행스러운 것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철학과 스콜라신학은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에 기반하고 있는 철학이에요. 중세 철학은 그게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철학은 플라톤주의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이제 영지주의 문제가 들어오고요. 신플라톤주의도 그렇고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낭만주의는 독일적 사건, 낭만주의 이야기했고요. 자, 빨리 트라우마 이야기했고요. 아까 이야기했고 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이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리하르트 폰 바이제커입니다. 독일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 독일 전 대통령도 이 게오르게 학파했을 거예요. 비밀 통일이 아니에요. 독일 정치와 교육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조금 좀 이상해요. 그런 프랑스도 그런 사람이 있고 미국에도 뭐 민주당 계열의 소아성의 뭐 그런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네. 동의 뭐 책이 나왔죠. 동의하면 괜찮냐는 말이에요. 네, 퀴어 이론을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자라는 말이고
영미층교도주의, 독일浪漫주의, 괴테 자체가 이미 에로티카라는 괴테 자체가 이미 에로티카. 아까 미셸 푸코, 그 다음에 세대간 섹스 이야기했죠. 근친상간 금기를 이 사람이 게일 루빈입니다. 소아성의 자로 금인강을 한 사람이죠. 소아성의 근친상간을 독일 녹색당 미셸 푸코, 주디스 포트를 모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의 옹호자들입니다. 네. 부모 자식 간의 근친상간 키어 이론은 본질적으로 소아성애적이라고 급진생태학자 데릭 젠슨이 이미 2020년에 주장하고 있고 맞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자파를 저는 향락주의적 자파를 봅니다. 향락주의, 굉장히 향락주의, 타락한 자파인데 차라리 사회 정향 이야기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쾌락주의적, 향락주의적 이런 자파들이 우리나라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용납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향락주의적 헤도니스틱 레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무지개 속의 소아성의 근친상과 올리베트와 말까 이야기했고요. 예. 그래서 소아성애적 아동성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마지막 그림은 학부모의 교육 권리 존중하라. 이게 이제 구호인데요. 신뢰적 성교육을 중단하라. 우리도 이렇게 외치고 감사합니다. 5분 진행 마쳤습니다.